그래서 문항에 제작하기에 앞서서 성취 기준과 과제 설계 의도를 보시면 성취 기준은 아까 봤던 그 평면과 입체 도형의 모양이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음을 이해한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려고 했고요. 과제를 설계할 때의 의도는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저희가 세계 지도랑 지구본을 연결해서 학생이 설명을 이게 정말 똑같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서 수학과 실생활의 지식을 연결, 융합하여 새로운 지식, 기능 등을 생성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데에 수학이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학생들이 깨닫고 수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학의 실용적, 도야적, 심리적,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자 함이 이 문항 설계의 의도였고요. 교과 영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저의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어요. 읽기 자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평면인 지도와 구면인 지구를 정확하게 옮길 수 있는지 학생들이 수학적 개념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핵심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먼저 예시 답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은 다음과 같아요. 정확하게 옮길 수 없다. 만약 정확하게 옮길 수 있다면 구와 평면이 1대1 대응이 가능해야 하는데 평면을 입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적어도 하나의 선은 겹치기 때문이다. 혹은 정확하게 옮길 수 없다. 구를 펼쳐서 오른쪽 지도처럼 나타내면 구에서 휘어져 있는 부분이 평면에선 면적이 넓어지면서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나라의 크기가 다르므로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예상 답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개념이 예시 답안 2번에서는 조금 모호할 수 있는데요.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니 학생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시 답안 2번까지 정답으로 처리하려고 답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작성한 후니까 채점 기준을 함께 정리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하는 내용이 1대1 대응이고 그것과 관련된 실생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대응의 의미를 사용하여 주어진 문항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표현했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어서 이렇게 2점. 그리고 의견은 제시했지만 자신의 의도가 수학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누어서 채점 기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구상해 보았는데요. 수업은 학생들과 함께 교과서 지식을 먼저 보고 그리고 눈으로 봐야 조금 도형의 성질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관찰하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도형의 성질을 파악한 후에 예술 작품을 함께 찾아보고 외상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을 수행평가로 포함하였습니다. 예술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야 하니까 너희가 하는 이 활동이 지금 대응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 강조하면서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그 좌표의 모양을 보이시죠?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 좌표에 자신의 내용을 적고 이것과 대응되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얘는 좀 단순화되어 있어서 이 번호와 이 번호가 맞는 부분에 체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작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학생의 활동 결과는 같은 이응이라도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대응의 개념을 강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응의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본인이 편하게 쓰고 싶은 문양으로 첫 번째 좌표 평면에 답안을 작성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이응도 보시면 이렇게 점 4개로 표현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응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아니면 그냥 전체를 칠해서 이응으로 보이게 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런 활동을 하는 중간 저는 문항을 제작을 좀 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항지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문항지는 단계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들이 활동했던 경험과 연결된 문항을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이시는 이 읽기 자료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과서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읽기 자료를 작성하였고요. 문항에 있는 원기둥과 구 모양은 저희가 학생들과 함께 지오지브라로
확인했던 그림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1대1 대응만 가지고 바로 지구본과 세계지도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읽기 자료 안에 비계 설정이 될 수 있는 문항을 넣었는데요. 보시면 위상동영이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교육과정엔 벗어납니다. 그래서 문항지에는 들어있지만 점수 배점은 하지 않았고요. 이 위상동영이 설명될 수 있는 읽기 자료 2, 3, 4를 위에 담았고 길지 않게 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학생들이 위상동영을 체크하면서 도형이 어떤 건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성질은 변하게 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상동영의 성질을 발견하고 나면 다음 답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비계 설정이 될 수 있는 문항을 중간에 넣었고요. 이 내용이 저희 문항에 답변할 수 있게 하는 읽기 자료로 작성하여 넣었습니다. 2번과 3번은 4번 자료 때문에 있는 읽기 자료인데요. 읽기 자료 4번을 보시면 연속 변형이란 모양을 비틀거나 잡아당기거나 압축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해서 연속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미 배웠던 개념이기도 하고 해서 연속에 대한 수학 교과서에 있는 개념으로 읽기 자료 3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답변에 1대1 대응이 들어가길 원해서 사실 읽기 자료 2번에 1대1 대응에 대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자료 4번이 조금 어렵지 않게 다가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이 활동했던 그 직교좌표 모양의 좌표 평면과 부채꼴 모양의 좌표 평면을 그림으로 담아서 이런 것들이 위상동영이 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확인할 수 있게 읽기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평가 문항지를 이렇게 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핵심 문항에 대한 학생 응답을 보시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대답을 해주었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예시 답안과 거의 흡사하게 답안을 쓴 학생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구면인 지구를 평면인 지도에 정확하게 옮길 수 없을 것 같다. 입체인 부분을 평면에 표현하면 어떤 곳은 왜곡될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응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래도 평면과 구면을 하나씩 이제 표현한다라는 내용이 대응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 맞게 처리했고요. 읽기 자료에 보시면 위상동영이 찢지 않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는 위상동영이지만 평면으로 옮기려면 찢고 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읽기 자료에서 본인이 찾아서 쓴 답안입니다. 저는 이 틀린 답안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 구의 형태인 지구를 길게 늘린 후 각 대륙에 위치하는 부분에 각각 좌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상동영에 1대1 대응시켜서 옮긴다 라고 학생이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안 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이 학생이 실제로 수학을 그렇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업에서 충분하게 다뤘던 그 개념과 문항지에 제시된 1대1 대응, 연속, 위상동영 이런 개념들을 사용해서 스스로 답변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함께 보려고 답안을 가지고 왔습니다.